저희는 오늘 리비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리비안이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하자 또 공교롭게 테슬라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주식시장을 달구면서 시장에 이제 진입한 리비안에 대해서 저희 궁금한 것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질문 폭탄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코멘트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단 좀 포문을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저희는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9%나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주가의 폭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소장님의 의견 무엇입니까? 판매량만 보면 없다. 없다. 예, 리비안의 트럭이 나온 게 9월 중순이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리비안이 지금 생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대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정도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이 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리비안과 테슬라를 같은 동급에 놓고 리비안과 GM이나 포드를 동급에 놓고 본다라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상장할 때도 이게 은행이냐 아니면 성장 플랫폼이냐 이렇게 좀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지금 현재 결국 은행 수익률을 따지는 것처럼 우리가 테슬라도 지금 와서는 판매량이 얼마냐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리비안도 과연 몇 대를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리비안이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이어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상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나오는 실적에 결국 주가가 회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실적과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이건 또 제조업 기반 아니겠습니까? 성장주라 하더라도 결국 실적과 주가는 만난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투자한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완전히 우리가 다른 컨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나가고 예,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건데 리비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 어떤 성장성에 주목하고 보잖아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저같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그런 성장성에 그렇게 과도한 밸류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건 물론 테슬라가 이번에도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플랫폼을 완전히 전기차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대부분 GM이라든지 삼성,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일단 화석연료차에다가 방향을 이제 그 전기차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차별성을 나타낸다라면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리비안이 과연 그러한 우위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리비안이 공식적으로 판매량이 좀 늘어줘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리비안 트럭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는 경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거리 경쟁력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월하지 않다라는 점. 물론 미국 시장에 있어서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초반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을 때 큰 코를 다쳤던 게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미국인들은 아무래도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그러한 DNA가 있어서 그런지 픽업 트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퀘션 마크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리비안이 과연 이런 시장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진입할 수 진입하게 될 것인가. 물론 GM이라든지 포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GM 포드 같은 경우 픽업으로 먹고 사는 트럭인데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떻게 이 싸움에서 리비안이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지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승용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 SUV 픽업 트럭으로 이제 대표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려요? 시장 점유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원래 픽업이 6대 4입니다. 픽업이 60,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용이 40%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40% 시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시장에서 싸우는데 픽업은 뭐 미국에서 60%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픽업이 팔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냈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이제 픽업인데 그건 아직까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의 뭐 이미지 정도인데 아직까지 이제 리비안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과정에서 얻은 그 비용 이익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몇 대 못 만들어내고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대가 팔렸고 시장 점유율 몇 프로다라는 자료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숫자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단지 이제 앞으로 약 15만 대 정도 판매에 대한 예약은 받아놨다. 결국 그 리비안의 대주주가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GM이거든요. GM이 약 15%, 아마존이 20% 정도 지분. 그러니까 35%를 아마존과 GM이 이제 가져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존의 어떤 배송 트럭 10만 대, 그다음에 나머지 5만 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인도된다? 이것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리비안의 게임은 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죠.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선수가 뛰어난 선수일 수 있고요. 막상 경기장에 열어보면 이게 과연 소문난 잔치 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퀘션 마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비안이 미국의 이 SUV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논하기에도 너무 이르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리비안이 점유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아마존의 10만 대가 있지 않느냐? 이건 아마존 배송 전용 트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필두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종류의 전기라든지 수소 이런 버스들 시내 노선 버스들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만들어낸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 배송 트럭 같은 경우도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고 움직인다. 지금 우리가 수소라고 수소 트럭 같은 경우도 수소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가 있지 지방까지 간다라는 건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전기차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한 출장 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지방을 뛴다? 그 세컨드카 개념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연 리비안이 얼마만큼 잘 극복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전기 인프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능히 거셀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테슬라보다 거리가 좀 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있습니다만 리비안과 테슬라를 동급으로 놓고 볼 정도로 긍정적인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방향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아마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더 여쭤볼게요. 그 리비안이 아마존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고, 아마존은 그 투자를 받은 돈으로 리비안 차를 사서 그걸로 배송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출에 어느 정도 미치는 거예요? 10만 대라는 게 많은 숫자인가요? 아니면... 아직 뭐 가격이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리비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퀘션 마크인 게 제가 오면서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리비안과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계약 단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리비안 관련주,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리비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것들을 납품한다지 이 납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이게 정석이죠. 우리가 뭐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거래할 때 A 기업과 B 기업이 거래할 때 우리가 A 기업에서 얼마 매출을 나오고 영업이익은 얼마다. 이건 굉장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매일경제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플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100% 노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어디랑 계약할 때 내가 얼마에 계약한다? 여태껏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애플카와 관련된 얘기는 100%
그렇죠. 어떤 뭐 실체가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리비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상장에 따른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좀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리비안은 지금 급합니다. 내년에 양산을 해야 돼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에 10만 대, 선 주문받은 15만 대 외에 내년도에 대중들에게 과연 어떠한 트럭들을 빨리 내놓고 이런 것들을 적정 시기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과연 투자의 매력도가 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애플도 그랬지만 애플 차도 그랬지만 리비안도 관련 주식을 우리 주식장에서 찾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리비안이 삼성 SDI가 리비안에 전 배터리를 납품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지금 규모가 그렇게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기사를 찾은 게 네. 우리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산업이 리비안에 PTC 히터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총 계약 규모를 보니까 이것은 알려졌는데 80억이에요. 근데 이게 80억인데 우리 산업의 전체 매출의 3% 미만입니다. 3%.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출.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예. 의미 있는 매출 구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과 관련돼서 우리 산업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포드에서도 플랫폼을 채택하게 되면 이게 실현이 되면 네. 역시 그 관련 주식도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찾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 뭐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학개미 운동, 서학개미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자국 내에서도 충분한 게 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 정도 내는 이제 예. 먹이사슬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지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150기 원전을 나타낸다 해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원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오릅니다. 하나는 기대로 무조건 기대감. 다 오르고 그다음에 그렇죠. 실적으로 오르는데 예. 지금은 기대 관련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내년 봄쯤 나올 거고요. 기대 관련해서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사놓고 안 보는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죠. 예. 언제든지 짧게 빠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좀 주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을 충분히 보셔야 되고 나중에 실적 베이스로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실적 베이스로 볼 때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십니다만 리비안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된다. 결국 GM 같은 경우도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GM이라고 해서 사이버 트럭이라고 표현되는 전기 트럭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낼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비안 관련해서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투자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투자에 대안이 있다면 대장주를 꼽아주시고 없다면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발을 넓히고 있다. 하나의 또 거래처로서 리비안이 들어갔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나의 거래처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주, 그러니까 리비안 때문에 삼성 SDI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 SDI 포트폴리오 안에 리비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리비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어서 매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 앞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내년 봄까지 나와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는 지금 별개죠. 테슬라는 주식을 팔겠다고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그저께 빠졌고 오늘은 좀 올랐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2의 테슬라다라는 표현은 다소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리비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관련 주식을 찾거나 낙관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저희가 그 빼빼로데이 선물을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인증하시고 또 예쁜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소장님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와서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7804님, 남편도
안 주는 빼빼로, 네, 빼빼로 저희가 드린다고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자 소장님 얼굴 표정 좀 밝게 펴주세요. 네. 2387님, 매일경제TV 공부해서 주린이 탈출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2630님 그렇습니다. 드라마 예능보다 재밌는 매일경제TV 증권광장 화이팅!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아, 차영주 소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집중이 잘 된다고 해서 저분은 2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TV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께 오늘 편의점 선물 10,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